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법과 국가기관,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방점을 두어야 되는 부분은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역할을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 역할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점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대통령의 지위를 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가 행정부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미리 한번 살펴보면, 자, 대통령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는데, 자, 첫 번째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국가 원수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표, 국가 대표, 자,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선생님이 이렇게 바꾼 말인데, 그렇게 해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 국가 대표,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은, 수반이라는 거는 1인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권한이 뭐가 있는지, 자, 그 정도로 해서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 전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감사원은, 자, 업무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행정부 최고 감사 기관이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자, 왜 X일까? 자, 요 말이 틀렸죠. 자,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 자, 감사원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감사원은 쉽게 얘기해서 탈탈 터는 거라 그랬지. 자, 탈탈 터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기관이다 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예뻐하는 사람은 못 털 거야. 그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업무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배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인데, 자, 선출은 누가 뽑죠? 그렇죠. 국민이 뽑고 있죠.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게 당연히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죠. 자, 이렇게 해서 왜 굳이 이런 직접이란 말을 적어뒀나?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직접이란 말을. 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민이 뽑긴 하지만 간선제도라고 해서 간접 선거를 합니다.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직접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만약에 선생님이 국민이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자, 이러면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 자, 5년입니다. 5년. 자,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선거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4년이라고 했었죠. 대통령은 5년이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시기가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선거 그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임이 불가하다. 자, 중임이 불가하다. 중임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더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번 했잖아. 그치? 한 번 했으면은 또 못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했으면 끝이야. 아시겠죠? 왜 이런 거를 굳이 만들어 놨을까? 왜 굳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중임이 불가하다. 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과거 역사 속에는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쵸? 장기 집권.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연속해서 집권을 하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는 득보다는 뭔가 실이 좀 더 많았었죠. 독재가 있었죠. 그렇죠? 독재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에서 이렇게 중임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조항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장기 집권에 따른 독재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이런 중임 불가한 조항을 만들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고 또 못한다. 그거를 중임이 불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숫자로 보는 우리나라 대통령 저렇게 이미지가 나와 있는데, 자, 대통령은 딱 한 번만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은 12명이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횟수는 19대 대통령까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나갈 수 있는 나이는 40세입니다. 40세. 그러니까 40세 전에는 못 나가요. 40세 이후에 이렇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돈이 3억이 필요합니다. 3억. 이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맡겨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맡긴 다음에 일정 득표율이 나오게 되면은 그 돈을 돌려줘요. 일종의 보증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자, 아까 우리 미리 보기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권한을 대통령의 여러 권한 중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으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그 의미를 잘 우리가 기억해 두고 그 의미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국가 원수는 자, 쉽게 얘기해서 뭐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국가대표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가 국가를 이제 대표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 근데 이제 그 국가대표가 뭘 하는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그 권한을 살펴보면 그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는다. 자, 조약이란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국회 배울 때. 자, 조약이 뭐였죠? 그쵸. 다른 나라와 맺는 약속이야. 그치? 쉽게 얘기해서. 자,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고, 그리고, 자, 다른 나라랑 일단 약속을 하려면 그 약속을 누가 할까 생각해보면 국가대표가 당연히 하겠죠. 그쵸? 국가의 한 대표, 대통령이 하겠죠.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 조약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외교 사절을 보냅니다. 외교 사절을 보내고 맞이한다. 자, 이것도 역시 국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교에 관한 권한, 다른 나라와 하는 어떤 이런 외교에 관한 권한은 국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약속을 하거나 조약을 맺거나 외교 사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이런 외교와 관련된 권한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외교와 관련된 건 국가 원수다. 자, 그렇게 연결을 지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국정을 조정하고 국정이란 거는 뭐 국가 정책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정을 조정하고 중요 정책 같은 것들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국민투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국민투표 선생님이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국민투표는 나라의 정말 중요한 일들, 아주 중요한 일들. 예를 들자면, 뭐, 대한민국의 수도가 현재 서울인데, 그거를 뭐, 어디로 옮기겠다. 뭐, 세종으로 옮기겠다. 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지금 분단되어 있죠. 근데 통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아주 나라의 중대한 이런 일들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런 나라의 중요한 일을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국민들 의견 어떠나. 근데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렇죠? 누구나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가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을 조정하고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포함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이런 굵직굵직한 헌법기관들의 어떤 이런 장들을 임명해서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자, 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게 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대표. 이제 한 나라를 꾸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장도 필요하고 대법원장도 필요하고 그 대법원에 필요한 어떤 법관들, 대법관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장들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장들을 누가 임명할 수 있냐는 거지. 그 임명은 국가대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그래서 국가원수로서 이렇게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다. 근데 헌법기관을 구성할 때 중요한 점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 긴급 명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라의 어떤 국가 질서나 사회 안전 보장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긴급 명령. 뭐 예를 들자면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조금 제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부터 뭐 경제 활동을 잠시 제한합니다.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정말 나라 질서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그리고 국가 안전 보장이 위험해질 때 이런 경우엔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배웠었죠. 헌법 37조 2항에서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리거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뭐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자,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한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의 국가 안전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긴급 명령을 내리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네 가지 모두가 자, 아무나 못하는 거다. 아무나 못하고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국가대표로서만 가능하다. 그 국가대표를 국가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원수로서 가능한 권한들이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이 연결 없이 그냥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선생님도 아마 그냥 하라면 못할 거야. 근데 국가원수가 국가대표고 이 국가대표는 이러한 권한들이 있다. 이렇게 연결을 계속 이렇게 짓다 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데 자, 수반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1인자라고 했습니다. 1인자. 그러니까 행정부의 1인자로서 행정부의 최고 감독자로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 자, 그렇게 접근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자. 행정부를 지휘 감독한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행정부의 1인자니까 행정부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국무회의 배웠어요. 그쵸? 국무회의. 자,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심의기관의 의장입니다. 의장. 가장 높은 사람이야. 의장. 그 회의의 장이다. 회의의 장이다. 라고 해서 의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센스 있는 사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무회의의 부의장은 누구게?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렇죠. 국무회의 참석자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는 행정각부 장관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이 되겠죠. 왜?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심의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자, 대통령에게는 이 국군,
자, 뭐 해군, 육군, 공군 여러 가지 이런 군대들이 있잖아. 그 군대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근데 자, 여기까지는 너희가 이해하는데 근데 이게 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지 자, 이거 연결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거는 마치 왠지 국가 대표가 하는 것 같거든. 국가 원수로서 뭔가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 같지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포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게 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냐. 자, 얘들아. 행정각부 중에 자, 뭐가 있었니? 행정각부 중에 자, 너희들과 이제 친숙해질 몇 년 안에 곧 친숙해질 국방부가 있잖아. 그치? 행정각부에는 국방부가 있습니다. 자, 행정부 안에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최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잖아. 근데 그런 행정부 안에 국방부가 있어요. 그런 국방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한 권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자,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행정각부의 자,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관,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있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장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공무원들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 수반에게 있다. 즉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임명하고 해임하는 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임면권이라고 합니다. 임면권. 그래서 선생님이 임면권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 여기 오타예요. 임명인데 임면권이라고 쓰셨어요. 이러면은 쪽팔린 거야. 창피한 거예요. 자,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거를 임면권이라고 합니다. 임면권. 자, 임명권이 행정부 수반에게 있다. 자, 4번. 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리고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 자, 이 뒤에 령이 붙었잖아. 령. 자, 이 령은 자, 무슨 뜻이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을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자, 이 대통령령은 자, 행정부가 뭐 하는 기관이라고 그랬죠? 법률을 뭐 하는 기관?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 같은 건 뭐냐면 얘들아, 법률은 그러니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크게. 아시겠죠? 법률은 그냥 크게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그러니까 명령이 높을까, 법률이 높을까? 느낌은 명령이지. 근데 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는 거야. 법률에서. 야, 명령으로 이 정도 내리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을 이렇게 해주거나 혹은 법률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야. 구체적으로. 법률을 만들 때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까지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키보드 관련법이 나왔다고 하자. 근데 키보드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은 무궁무진하잖아. 그치? 엄청 많단 말이야. 그거를 법률에서 다 만들 수 없어. 그래서 법률은 일단 크게만 만들어 놓고 그 법률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만들게끔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 집행을 위해서 대통령령을 만든다. 근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 1인자로서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포함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다. 자, 그렇게 연결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권한 구분하기.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자,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동영상 멈추고 자,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해봤죠? 자, 그래서 국가 원수는 다마바, 행정부 수반은 가나라.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해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군 지휘 및 통솔. 자,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을 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로 구분할 때 자, 어디에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했습니다. 왜? 행정부 안에 국방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회의 참석. 자, 이런 것도 다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자, 누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합니까? 국민이 선출하고요. 자, 두 번째. 외국에 대하여 국민을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작용의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은 뭡니까? 대통령입니다. 자, 국가기관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아마 행정부라고 적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통령 국가기관이에요. 자,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입니다. 아시겠죠? 국가기관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거로 이렇게 뽑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관으로 보시면 돼요. 기관. 여기가 기관이라고 하면 뭔가 건물을 떠올리고 그러기 쉬운데, 근데 대통령 국가기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1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등을 임명하여 헌법기관을 구성한다. 자, 맞습니까? 아니죠. 자, 이거는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죠. 2번. 대통령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자, 맞죠. 국무회의는 최고 심의기관인데 거기에 의장이 대통령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대통령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행정부. 자, 배우느라 고생 많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